자식 도와주려고 보낸 돈이 나중에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몰라서 몇 천만 원 세금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돌, 자식에게 조금 보낸 것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요? 특히 2026년부터 이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오늘 영상, 자식에게 돈 한 번이라도 보내본 분, 통장으로 이체해준 적 있는 분, 생활비, 학비, 급전 도와준 적 있는 분, 전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을 전해드리고 세금과 복지 걱정을 덜어드리는 백세 정보백과의 복길이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 무섭게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돈 보내고 나중에 세금 내는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나는 현금도 아니고 그냥 계좌로 보냈는데 가족끼리인데 설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국세청이 언제 어떤 경우에 가족 계좌를 보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노후에 꼭 필요한 세금 복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정 사건, 세금 신고 문제, 자산 변동이 있을 때 그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합니다. 즉, 이유 없는 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급할 때 주는 소액돈, 이런 건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지원으로 봅니다. 생활비, 축의금, 병원비, 이 정도는 과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계좌를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딱 세 가지입니다. 1. 상속 2. 부동산 취득 3. 사업자 세무조사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일 기준 과거 10년간 계좌를 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현금 인출, 자녀 계좌로 큰 금액 이동, 왜 갔는지 설명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샀다? 이 경우 이 돈 어디서 났나요?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옵니다. 보통 자산 취득 후 약 4년 이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 누락, 탈세 제보가 있거나 또는 5년 주기 정기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 계좌까지 연결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한도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가장 넉넉하고 가장 안전한 한도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어르신이 자식에게 생활비로 조금씩 돈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따져보니 5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르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매달 조금씩인데 설마? 그런데 증여로 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줄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모두 10년 누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손주 학비, 생활비 도와주시는 경우 많죠. 그런데 부모가 충분히 부양 능력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손주 지원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남았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전부 소용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큰 돈은요, 복길이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한도를 넘는 큰 돈을 줘야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주면 증여, 빌려주면 대여. 단,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안전원칙 1. 차용증. 가족이라도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빌린 금액, 이자, 갚는 날짜. 간단해도 꼭 적어두세요. 안전원칙 2. 적정이자. 현재 기준 연 4.6%. 다만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원칙 3. 상환 흔적.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현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간 10년 이내, 금액 자녀 소득의 5배 이내, 방식 매년 원금의 3에서 5% 분할 상환. 그리고 이 기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막으려면 이 행동 정말 중요합니다. 이체할 때 메모란에 꼭 메모하세요. 생활비, 차용금, 병원비 지원.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거래는 마음으로 보면 안 되고 기록으로 봅니다. 차용증, 메모, 계좌이체.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현금으로 주고받은 돈은 거의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게 바로 썸네일에 적은 이것 꼭 하세요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증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생각을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오직 기록, 흐름, 설명 가능성 이 3가지만 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차용증, 메모, 계좌이체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산 경우, 사업자 자녀에게 돈을 보낸 경우, 손주 학비를 대신 내준 경우, 더더욱 증거를 잘 남겨두세요. 이런 경우에는 계좌 흐름을 더 자세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기억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한 가지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가족 간 돈 거래는 마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자식에게 돈을 보냈다면 왜 보냈는지, 빌려준 건지, 언제 돌려받을 건지 이게 설명돼야 합니다. 이걸 안 해두면 몇 년 뒤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적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 꼭 하세요. 돈을 보내실 때 반드시 계좌이체로 메모 남기고 필요하면 차용증까지. 이 3가지만 지켜도 세금 문제에서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런 정보 한번 놓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복지, 노후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을 전해드리는 백세 정보백과의 복길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